병원은 가급적 평일 낮에 가세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야간 공휴일 가산제도 때문인데요. 보편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정상적인 금액이고요. 이 시간을 넘어가는 특히 일요일, 공휴일은 30% 정도 가산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요일도 요즘에는 대부분 전일 가산 제도가 적용돼서 똑같이 30% 가산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9시부터 6시 평일 중에 진료 받으시면은 조금 아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병원 진료비 아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급여 항목 미리 확인하세요.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비급여 치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금액이 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맞는 영양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분인데도 어떤 곳에서는 3만 원, 어떤 곳에서는 10만 원 이상까지 측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증상에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선택할 때는 미리 병원에 전화하셔서 금액을 조금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심사평가 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동네 주변에 비급여 상황에 대해서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확인하시고 가시면 새는 금액을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원비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 검사 결과지 챙기세요. 이거 가져가면 도움이 되는군요. 네, 병원을 옮기시는 경우 생기시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1차 의료기관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병이 의심돼서 의뢰해 드립니다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하신 검사 결과지들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 가지고 오시고요. 엑스레이, CT, 초음파, MRI 하신 게 있으시면 그 영상 가지고 오시고 영상 판독문 같이 가지고 오시면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 있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물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셔도 제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 검사 결과들 보고 검사하시면 제가 방향을 잡고 조금 더 맞는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불필요한 검사비 지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 이 실손보험 환급 똑똑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진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 보고 난 다음에 처방전 제출하실 때 질병 분류 기호만 있으시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얘기를 하시거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최소 비용 무료로도 발급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챙겨두시면은 번거롭지 않게 실손보험 환급을 똑똑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정말 중요한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내 실손보험을 똑똑하게 환급받는 방법 중에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비, 의료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고요. 아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시간이요. 그 병원 가서 진료 시간 전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참 하염없이 길어지기도 하고 증상이 가벼울 때는 그냥 좀 지루하다 하면서 기다리는데 증상이 좀 심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초조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그런, 네.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초조한. 자, 그럴 때 보통 동영상 같은 것도 보고 많이 하여튼 앉아서 기다리시게 되는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거의 시간마다 계속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이렇게 맞아요.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기다리는 동안에 좀 여러 가지 앉은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딱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렇게 엉덩이가 쭉 밑으로 빠지는 자세가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저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자세가 있는데 요즘은 저 오른쪽 자세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환자나 저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허리에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둘 다 나쁘지 않을까요? 아주 무난한 답변입니다.
오른쪽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왼쪽도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 자세긴 합니다만 저 오른쪽 자세가 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세 중에서 허리 디스크에 제일 부담이 많이,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서 있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디스크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오른쪽 자세보다는 똑바로 이제 육사생도들 앉아 있듯이 90도를 유지해 앉아 있는 게 허리 건강에는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 저 두 자세를 반복하면서 계속 앉아 있거든요. 병원 가면. 그럼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거 말고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김 원장님 나와 보시죠.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아, 목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아, 자 네. 이게 보통 저희가 대기실에서 볼 수 있는 자세가 자 이 자세랑 네, 이렇게. 자 이 자세랑 아니면은 이 자세란 말이죠. 아, 자연스럽네요, 아주. 두 자세를 반복을 하다 보면 네. 허리 디스크가 계속 짜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보통 이제 병원에 이렇게 팔걸이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팔걸이 같은 걸 잡고 네. 허리를 이렇게 쭉 드세요. 들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쭉 처지도록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쭉 허리를 이렇게 힘을 빼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보통 이렇게 팔걸이를 잡은 상태에서 골반을 쭉 밑으로 떨어뜨리세요. 네. 그러면은 골반과 가슴 사이의 디스크가 쭉 늘어납니다. 아.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0에 가깝게 되겠죠? 오, 앉은 키가 커지겠네요. 앉은 키도 커지고 셀프로 하는 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 1시간에 한 10초, 20초 정도만이라도 하더라도 네. 디스크가 눌리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허리에 좋은 그런 방법이 네.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척추가 좀 그렇게 건강해졌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근력 운동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보통 병원에 가면 앞에 볼 거 뭐 있잖아요. TV 같은 거. 네. TV 같은 거 보면서 엉덩이를 살짝 드세요. 어이? 자, 약간 뭔가 불편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하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자세가 왜 이러지? 자, 다시. 허리를 너무 내리지 말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연구대상이에요. 그대로 엉덩이만 일어나 봅시다. 그대로. 좋아요. 오. 이 정도가 차라리 오. 낫습니다. 힘들죠? 아, 이렇게, 아. 네, 이 정도 좋습니다. 훨씬 보기 좋네요. 네.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이 상태로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뭐 TV를 보든 뭐 어떤 뭐 진료표를 보든 이렇게 보세요. 자, 얼마큼 보고 계셔야 되느냐? 네. 너무 엉덩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고요. 네. 자,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텨주세요. 네. 도저히 더 이상 안 된다 그럴 때까지 허벅지에 힘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버티다가 너무 힘들다. 그럼 그때 앉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걸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1시간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네. 조금만 엉덩이에 허벅지에 힘이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싫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예, 다시 저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보세요. 뭐 스마트폰을 받으라도 이런 식으로 네. 엉덩이를 떼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병원에 있는 시간이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운동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네. 오. 이렇게 허리 건강 챙겼고요, 근력 챙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나만 할 거예요. 네. 스트레칭은 보통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굳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근육이 요 햄스트링이랑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이랑 두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자, 발끝을 자기 몸 쪽으로 당기고 자, 그 상태로 허리를 세우고 자, 팔을 앞으로 내밀고 앞으로 쭉 가보는 겁니다. 아우, 저도 이제 아프네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 잘 안 되는데. 와, 여기가 쫙 당겨요, 지금. 네, 쫙 당기는 게 정상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올리고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되고요. 등을 아까처럼 등을 세우고 그렇죠. 자, 이렇게 세우게 와, 되면은 힘들다, 이거. 이 무릎 뒤쪽이랑 네. 이 종아리 뒤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어우. 이런 식으로 유연성까지 챙겨 주셔야지 제대로 된 이 대기 시간을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이건 대기가 아니라 진짜 약간 운동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